우리 육다 택트 6까지 나갔잖아요, 교과서. 여기 이제 보충규제, 보충규제 여기도 6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했는데 여기 초기 면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규제에서 면접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처음 만남에 있어서 면접을 해야 돼요. 그냥 뭐 무작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면접 접수를 해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제 필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서 한번 다시 부규제에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초기 여긴 면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재 사례 발굴, 접수, 초기. 여러분들 사례 발굴이라는 얘기 처음 듣죠? 사례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는 클라이언트 욕구가 다양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업무를 할 때 다방면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다각적 치료라는 거 아시죠? 병원에 가면 이런 중요한 그런 환자가 오면은 의사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역에 맞는 모든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게 다각적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례발굴은 그 클리언트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그 효율과 효과성을 가지고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제 사례 발굴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접수를 해야 되겠죠. 접수 면접. 그런데 거기에 초기 면접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발적 방문. 예. 대개 보면 클리언트가 이제 인위적 방문도 있어요. 이제 우리 전담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해서 기초수급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생활상황 같은 거를 파악하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상담기관에 의뢰하거나 그런 일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방문은 클리언트 가족의 직접 사례관리기관에 찾아오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를 자발적 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에 의한 발굴, 사회복지사에 의한 발굴, 아우리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기관 밖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를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나서는 거.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자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자발적인 동기가 부족한 잠재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다. 사례자 발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어떻게 보면 수급자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전담 공무원이 찾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용자로 하여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한다는 뜻을 써요. 그 다음에 의뢰는 구체적 자원, 면접, 치료 또는 다른 유형의 복지 서비스나 사회적 서비스를 얻기 위해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또는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클라이언트를 보내는 것을 의뢰라고 그래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또 필요한 기관을 알선해서 의뢰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외부기관이나 자원 또는 전문가에게 서비스 이용자를 직접 연계시켜주는 것을 의뢰라고 해요. 의뢰시킨다. 그 다음에 접수의 개념과 기능. 인테이크죠. 접수, 인테이크. 접수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나 가족이 사회복지기관을 찾았을 때 사회복지사가 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여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의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접수 면접의 중요 기능은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문제를 자세히 사정해 보는 거예요. 밝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첫 만남인 접수 면접은 관계 양식을 결정하고 첫인상의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라포라는 건 이제 상담에서 많이 이제 그 상담자와 내담자와 서로 그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라포예요. 라포하는 형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첫 만남에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이 들 수 있도록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첫째,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어려움, 긴장감 혹은 양가 감정을 완화시키고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에게 동기를 가질 수 있는 문제인지를 판단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첫 만남인데 다 어색하고 그렇죠. 그러나 라포 형성,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를 신뢰하고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양가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 조성도 하고 안정감을 주고 또 이제 공식적인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걸 이제 신뢰 있게 가르쳐주고 해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둘째, 사회복지사는 클리언트를 틀에 유형화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자기에 맞도록 모든 틀을 만들면 안 돼요. 자유롭게 모든 분위기는 클라이언트에 집중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전문의식을 줘버리는 건 아니에요. 전문의식을 줘버리는 게 아니고 너무 고자세나 전문가라는 걸 티가 나면은 라포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형화하지 않아야 한다. 초기 면접의 과업이에요. 과업을 뭐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업무를 하는 게 과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확인이에요. 찾아온 우리 내담자라고도 하고 수급자라고도 하고 자기의 욕구를 우리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보면 전문인이잖아요. 또 무슨 공식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봉사와 사회복지는 당연히 틀리다고 그랬죠. 봉사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복지는 그 조직 안에서 의계 질서 안에서 전달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 조직의 업무가 배당이 되죠. 그 과업이 배당이 되면 그 과업에 배당된 과업을 어떻게 해요? 최대한 효율과 효과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문제 확인이에요. 그래서 문제 확인이란 클라이언트가 놓여 있는 처지에 대한 심층이 뭐예요? 그 마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심신적인 분석이 아니라 현재 명백하게 드러나는 문제를 확인해야 돼요. 그 욕구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경제의 문제를 호소로 왔는데 그 경제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어떻게 이제 뭐 문학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택을 얘기한다든가 상반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욕구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문제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된다. 적격성 심사예요. 사례 발굴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적합성. 예, 이거 어떻게 사회복사가 할 일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효율적과 효과성을 가지고 정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례 발굴을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조사에 대한 것을 적합성을 결정해서 그 적합성에 합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서 업무를 해야 돼요. 의뢰. 초기 면접에서 사례 관리자의 의뢰된 클라이언트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욕구에 대한 기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면접 지향 양식. 접수의 목적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 정보, 가족관계, 주요 문제, 기관에 오게 된 동기, 의뢰 이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네, 초기 면접의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6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름, 성별, 나이, 결혼 문제, 주소, 전화번호, 직업 이런 양식이 있어요. 여기다 다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예요. 동거 중인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의 이름, 나이, 직업, 교육 정도, 종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사회 범위를 한번 따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또 학력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주요 문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사의 도움을 청하게 된 문제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어떤 과정 속에서 지속되는지를 알아봐야죠. 또 기관에 오게 된 동기, 기관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소개를 받고 왔는지, 광고를 보고 오게 된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뢰 이유, 타 기관 혹은 가족으로부터의 의뢰할 경우 의뢰한 이유도 알아봐야 돼요. 이전에 사회복지사 서비스 받은 경험이 있나 없나, 과거에 어떤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초기 면접의 과업이에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 파악, 그 다음에 신뢰관계, 그 다음에 가족 초점, 사생활 보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반응은 간단 명료하게 기술하도록 요청하고 클라이언트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감정이 이입할 수 있는 태도로 반응해야 된다. 의뢰나 위임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잠자력 클라이언트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주고 의뢰된 목적과 상황을 파악한다. 특정 가족원과 일을 하면서 다른 가족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가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협조를 얻는다. 초기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족과의 접촉을 조절하면서 가족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족원들을 단계적으로 참여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가족의 표현하는 의미를 신중하게 경청하기, 또 가족의 각각 소망과 목표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된 가족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또한 가족의 효과적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지식, 태도, 환경적 조건, 제공 기록,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 단계의 관계 형성과
초점 유지 도움이 되는 기능적 행동이에요. 라포 형성할 때의 기능적 행동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들의 표현이나 말과 의미에 대해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민감하게 대처한다. 가족이 당면한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가능한 가족은 모두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 구성원과 지연은 피해야 한다. 가족원과 가족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다. 특히 가족의 장점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사회복사가 가족원에 대해 개인적인 친근감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친근함이 지나치게 전문적인 원조 관계에서 훼손하거나 가족 구성원에 관해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족 체가의 일부를 비교해서는 안 되며 특히 가족원 간에 비교해서 말하는 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가족 문제는 숨겨진 정서나 감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서나 감정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수용적이어야 한다. 사회복사는 초기 면접에서 알게 된 어떠한 비밀도 발설해서는 안 되며 가족들 간에 야기된 비밀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사회복사의 비언어적 반응 행동이에요. 사회복지사의 비언어적은 뭐예요? 공식적인 말보다도 손짓, 발짓, 아니면 웃음, 아니면 표정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그래요. 얼굴 표정은 직접적인 눈맞춤, 바람직한 태도예요. 따뜻하고 관심이 어린 얼굴 표정, 클리언트의 동동한 눈높이, 적절한 표정, 이완된 입모양, 미소 어린 표정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는 반응을 보겠어요. 눈맞춤을 피하고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고정된 시선, 신경질적인 눈썹 축혀 올리기, 지나치게 고개를 끄덕이고 하품을 얽거나 딱딱한 표정, 부적절한 미소나 입술 물어뜯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로서 상담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러한 반응이다. 그 다음에 자세를 한번 보겠어요. 팔과 손이 자연스러운 자세, 적절한 제스처, 약간의 앞으로 숙인 자세, 주의 집중을 하나 편안한 자세,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를 보겠어요. 경직된 몸의 자세, 팔짱을 끼거나 흔들거나 클라이언트 등을 등들리기 의자를 흔들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 책상 위에 발 올리기, 또 강조하기 위한 손가락질하기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목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 시끄럽지 않으니 잘 들리는 목소리. 그 다음에 부드러운 톤, 클라이언트의 메시지에 대한 적절한 반응, 적절한 말소리 이런 것들이 목소리도 참 중요하죠. 목소리의 그 반응에 그 내담자나 클라이언트는 그 라포 형성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소리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또 바람직한 사람의 반응이요. 바람직하지 않은 듣기 힘든 혼잣말, 단조로운 목소리, 문법이 틀린 문장, 긴 침묵, 신경적인 웃음이나 큰 소리 떠들기 이런 것들, 물리적인 거리, 적절한 의자 간격, 지나친 간격의 밀착, 책상이나 다른 장애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의 비언어적 반응들을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업무를 수행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그 부교재에서 했는데 그 20분 강의를 했네요. 20분. 그래서 10분 정도는 더 이제 강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